안녕하세요. 건사업의 인벤터 3D 강좌. 이번 시간에 동력 전달 장치 9번 과제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온통 클릭해야 되겠죠, 그죠? 어디다 작업을 할까? 여기다 작업을 할까? 자, 클릭할 거야. 자, 지름이 얼마입니까? 지름이 49입니다. 49에 두 가지 치수 생각하겠죠. 길이는 얼마냐면은 68입니다. 여러분들 뭐 자로 재야 되겠지. 이제 딱 눈으로 보면 알겠지. 사부님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그치? 얘하고 얘 붙이고 얘 붙일 거예요. 바로, 그지? 하나씩 통으로 나눠서 이렇게 붙일 거니까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스케치는 적절하게 쓰는 것이고, 기능키 F6번 ESC 빠져나오고, 여기다 우리가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얘를 붙일 겁니다. 얘를 붙이는데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는 자로 재보면 3mm 정도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얼마였습니까? 49였죠? 49였단 말이야. 49에 얼마면은 뭐 24.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높이는 27.5가 되겠죠, 전체가. 왜 사원님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를 작업하기 위해서 굳이 여기다 작업 평면을 또 두지 않겠다는 얘기야. 지금 구멍이 안 파져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이렇게 기둥을 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갑니다. 자, 작업 평면을 우리가 둡니다. 여기 보면은 XZ 평면을 줍니다. XZ 평면에서 여기에서 바로 S 들어갑니다. 스케치 들어가면 기능키 F7번에서 여기서 얘를 스케치를 하지 말고 바로 원통을 그려버리세요.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지름이 얼마짜리냐면 이 꼭다기 봐봐요. 재보세요. 얼마입니까? 약 10mm 정도 되죠. 10이랑 11 되겠죠. 한번이 10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로 얼마만큼 올릴 거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뭐 이걸 모르면은 뭐 치수를 모르면 우리 아까 잰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49 뭐 나누기 2 플러스 3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뭐 가면 27.5인데 그거 뭐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49 나누기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뭐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위에 꼭다기가 나온단 말이지. 그지? 그럼 얘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걸 하나 해야 돼. 작업 평면에서 이 친구입니다. 이거. 요거. 점에서 곡선의 수직. 그래서 우리가 작업 평면에서 사부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만 여러분 쓰면은 끝나는 거야.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어. 자기가 이런 단품 모델링 할 때는 쓸 일이 없어. 다른 것을 쓰면은 머리 복잡해져.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작업 평면 얘를 써서 얘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모델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이제 가운데 평면이니까 얘를 각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하면 각도 재고 있으면 안 되겠지. 기본이 15도, 그 다음에 30도, 45도, 60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31도, 뭐 32도 이런 게 아니야. 뭐 16도 이게 아니야. 제도. 에? 얼마가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봐. 이 각도가 어느 정도 딱 나눠보면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것은 센스 있게 생각을 해야 돼. 자, 자로 이렇게 그어. 이렇게 여기 끝점을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그어. 답이 나오잖아. 몇 도야? 60도, 30도. 답 어느 정도 딱 보면 알겠잖아. 그지? 이런 걸 빨리 이게 제도라는 얘기야. 제도자가 결정을 할 줄 알아야 돼. 치수를 몇 도로 딱 될 것인가라는. 알았지? 일단 우리가 30도고, 아니 30도고, 길이는 여기서 요 길이겠지, 그지? 그지? 요 길이랑 여기랑 똑같은 건 뭐 나온 게 한 3mm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얘도 3mm 정도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똑같은 거야. 27.5가 되겠지. 왜 27.5인지는 알겠지? 예? 그러면은 우리가 작업 평면을 예로 둬야 되겠지, 그지? S 엔터, 그 다음에 그래픽 슬라이스 기능키 F7번 이렇게 두겠습니다. 라인을 하나 긋습니다. 라인을 하나 그어요. 이렇게 L 엔터 해서 점에서 중앙점에서 길이를 그냥 놓치지 말란 말이야. 여기서 처음부터 우리가 어느 각도든 뭐 27.5 이렇게 해버리면은 참 좋겠죠. 그죠? 좋겠잖아. 근데 얘를 놓쳤어. 그럼 라인을 우리가 하나 긋잖아. 이렇게. 그지? 라인을 그었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치수기입을 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기입이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굽고 싶은데 이때는 얘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클릭해서 27.5 이렇게 해서 선을 규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는가? 자, 그 다음에 라인 해서 선 하나 더 그어줘야겠죠. 아래쪽으로 있지는 수직선으로. 이게 무조건 얘도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이게 수직을 그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선 하나 긋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수직 구속을 굳이 안 해도 되잖아. 물론 뭐 무조건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수직으로 이렇게 구속하면 되겠지만, 아니 수평이구나. 여러분들 잘 봐. 얘를 이렇게 했더라도 지금 작업 방향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때는
선을 봐봐. 선 이게 이 점점점점 선을 예, 구속이 되어버렸다 이게. 이 상태야 되겠지. 얘를 해서 쭉 보란 말이야. 그럼 수직 구속이 됐지. 그 다음 또 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 봐보란 말이지. 그지? 그럼 여기에 이 점하고 요 점을 일치시켜 줘야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그려갖고 뭐 구속한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버리란 말이야. 알겠지? 얘도 아까 그렸을 때 그냥 27.5 해버렸으면은 우리가 두 번 일을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시간 단축이 다른 시간 단축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활용 방법이란 얘기지. 자, 이 친구는 클릭을 해서 우리가 구성선으로 바꿔주든가 혹은 컨트롤 Z 바꿔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델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되는 선이죠. 자, 치수 D 단축 명령이죠. 치수에 클릭 여러분들 D 이렇게 치세요. 자, 각도는 여러분들 얼마를 할 것인가? 사부님은 30도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각도를 35도로 할 거야. 나는 33도로 할 거야. 나는 32도로 할 거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면, 이러한 같은 도면, 조립 도면을 다시 뭘로? 부품 도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2D 부품도가 되겠죠. 부품도로 물건을 만들 수 있으려면 우리가 2D에 가가지고 우리가 치수기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 그지? 2D 부품도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가 제도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치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우리가 기능상의 구조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자가 모든 치수를 결정을 하는 거야. 형상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제 도면을 보고 치수 기입을 그냥 쭉쭉쭉쭉 하란 말이야. 어떤 사람 100mm, 어떤 사람 102mm 상관없다고 얘기했잖아. 그제? 치수를 기입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자, 규격이라든가 베어링이라든가 오일실 이 규격들은 우리가 2D에 가면은 규격을 찾아서 기입을 한단 말이지. 베어링이 들어가는 거 우리는 40mm로 작업했는데 찾아보니까는 42mm야. 그럼 42mm 치수 수치만 고쳐주면 되는 거야. 그럼 물건을 만든 사람 42mm로 만들 거 아니야. 도면은 여러분들이 A2로 작업했는데 이 1대1로 출력하지 않고 A3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축소해서 출력하는데 시험관들이 어떻게 차로 재보겠냐고. 상관이 없어. 치수 수치가 그때는 규격 치수 수치가 중요하지. 알겠지? 그래서 치수는 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쭉쭉쭉 측정해 나가라는 얘기지. 소수점 이거 읽고 있지 말어. 알았지? 규격 찾아가면서 그리지 말라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쭉쭉쭉 그려 나가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스케치 마무리 클릭합니다. 기능키 F6번. 자, 이 부분 우리가 봐줘야 되잖아. 그지? 자, VV. 자, 엔터 치고 원점에서 YZ 평면 클릭합니다. 혹은 좌표점 자르면 여러분들 뭐 다른 평면을 찾아가서 얘가 나올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겠지. 엔터 치십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작업 평면을 만들 거예요. 치수가 나는 30도가 아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35도 이렇게 맞춰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여기다 작업 평면을 세울 거예요. 어떻게 세우냐면은 여기다 우리가 기둥을 이렇게 세울 건데 작업 평면을 이렇게 세워서 기둥을 세울 거예요. 작업 평면을 세워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 평면에 들어가서 점에서 곡선의 수직 이 친구나 혹은 점을 통과하여 이 친구가 안 될 경우는 여러분들 버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점을 통과하여 축의 수직 이 친구를 클릭해서 세우시면 돼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클릭해서 점을 먼저 클릭을 하든가 혹은 점을 먼저 클릭을 하고 선을 나중에 클릭을 하든가 혹은 이번에 얘를 클릭해 볼게요. 똑같은 거니까 선을 먼저 클릭을 하고 점을 나중에 클릭을 하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업 평면이 세워졌어요. 여기다가 기둥을 세워야 돼. 가장 빠른 방법은 HH 단축 명령을 클릭을 하고 얘 작업 평면 얘가 얘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니면은 얘를 클릭을 하고 이 친구를 클릭해도 되겠죠. 단축 명령 안 쓴 사람들은. 그죠? 원통을 클릭한 후에. 그죠? 그러겠지. 자, HH 들어가는가? 자, HH 들어가는가? 그럼 물어보지. 스케치 평면을. 얘를 클릭을 하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스크롤 해가지고 요 점을 녹색 점 있잖아요. 얘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못 찍는다 그러면은 기능 F 눌러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녹색 점 있잖아요. 그지? 녹색 점 정확하게 녹색으로 나올 때까지 이렇게 노란색 안 돼. 교차되면 녹색으로 나오잖아요.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스크롤 이렇게 쭉쭉 밀고 그 다음에 클릭한 상태도 움직이고 펜이고 스크롤 줌인 줌아웃. 그지? 12mm 어떤 사람 13mm 상관없어. 얘 이렇게 나오지. 스크롤 당겨보면 여기에서 얘를 클릭해도 되고 얘 안 클릭 안 해도 돼. 얘에서 다음 면까지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음 면까지 가는데 얘를 안 하고 지정 면까지
그럼 얘를 선을, 아니 선이 아니고 원통을 이렇게 클릭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면이 지정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다는 얘기지. 자, 여기에서 이 친구들은 끝났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V, 가시선 체크 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V. 자, 끝단면도 단면 빠져나와야 되겠죠. 22. 자, 다 됐죠. 기능 개프 6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얘를 그려야 되겠죠. 이 밑에 거, 이 친구 거. 이 친구는 여기가 되는 것이고 길이는 요 길이가 되겠죠. 그죠? 측면이니까. 그죠? 폭은 얘가 폭이 되겠죠. 제가 여각 치수, 이 치수 요거. 가운데 작업 평면에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작업하면 되겠죠. 자, 작업 평면을 먼저 우리가 중심이니까 잡아야겠죠. 그죠? 어디 평면이니까 요거 평면이겠죠. 자, S 엔터. 자, 그래픽 슬라이스 기능키 F 7번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사각형도 여러분들이 그리되 그냥 그리지 마세요. 그냥 넘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 치수가 얼마예요? 자로 재봐요. 26, 높이가 10mm입니까? 자, 여기다가 그립니다. 자, 봐봐요. 치수가 나오잖아. 그냥 지나치지 말란 말이지. 26, 탭키, 그 다음에 높이가 10이란 얘기지. 그럼 우리가 굳이 치수기 이런 거 안 해줘도 되잖아. 물론 뭐 이 쭉 그려가지고 치수기하고 그런 것을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수를 재야 될 게 뭐냐면 얘는 나중에 치수기 할 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물론 치수기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치수를 재면은 이 치수를 재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치수를 뭐 구속하려면 여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체 높이. 이 높이 대단히 중요한 치수예요. 치수에서도. 왜? 이 구멍과의 바닥과의 거리가 되는 거지. 이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치수가 필요로 하잖아. 우리가 지금 치수기 하는 것을 잘 보란 얘기지. 자, 가운데 치수는 얼마냐면 이 간격이 우리가 41이니까 41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치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거리에 대한 치수는 중심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66입니다. 자, 그럼 이 치수에 대한 것은 여기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두 개 다 돌출을 시키려면은 얘를 미러를 시켜서 돌출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하나 해가지고 그냥 3D 상태에서 하려면은 얘를 뭐 해야 되겠죠. 그죠? 미러 시키려면 점은 안 돼요. 여기에서 2D에는 선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하면은 얘를 바로 이 엔터 들어가서 3D 미러를 쓰는 게 맞겠죠. 양쪽으로 해서 길이는 얼마냐면 이 폭이 되겠죠. 이 길이가 되겠죠. 이걸 이제 우리 이 치수가 되겠죠. 그죠? 길이 얼마냐면은 그 치수가 90이 됩니다. 92. 90 해서 양쪽으로 90만큼 이렇게 뽑아지게 되는 것이죠. 넘어왔으니까 이 친구를 뭐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죠. 바로 미러를 해야 되겠죠. 자, 얘를 클릭을 하고 미러 평면은 우리가 YZ 평면이 되겠죠. 그죠? YZ 평면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친구까지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요거 작업하면 돼, 순서대로. 그죠? 얘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 친구를 작업할 겁니다. 자, 그 친구를 작업하려면 역시 어디서 작업을 해야 하냐면은 아까 평면에 XY 평면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S 엔터. 자, 그래픽 슬라이스 기능키 F7번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두께는 자로 재보면 8m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심까지. 그래서 그려줘야겠죠. 이건 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그려가지고 8 이렇게 엔터 쳐서 구속으로 우리가 거는 거예요. 구속으로. 자, 어떻게 거냐면은 동일선상 구속이 있습니다. 동일선상.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동일선상에 두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동일선상에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점하고 여기 점을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 점 정확하게 찍혔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죠? 이렇게 8mm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 하면 되겠습니까? 이 친구만 잡아서 클릭을 해서 잡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쉽죠? 이게 더 낫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엔터 바로 이 친구를 얼마만큼 49가 되겠죠. 그죠? 이 온통 크기만큼 되겠죠. 바로 미러 이 친구를 미러 평면을 어디서 잡으세요?
YZ 평면이 되겠죠. YZ 평면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우리가 원했던 대로 마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게 얘네들이죠. 얘 리브. 이 리브들은 따로따로지만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쉽게도 요 리브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이 리브는 이 각도는 상관이 없어요. 이 각도는 전혀 상관없어요. 뭐 1위부터나 2위부터 전혀 상관. 여기 끝털이 붙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라운드를 해줘야 돼. 라운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는가? 라운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그러려면 우리가 얘만 해줄 수 없죠. 여기까지 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여 라운드가 얼마냐면 아래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은 이 라운드 값이 되겠죠. 자로 재보면 되겠죠. 8mm가 나올 겁니다. 자, FF 8mm가 되겠죠. 자, 여기 8mm, 여기 8mm, 안쪽도 8mm죠. 여기도 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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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이렇게 적용하고 바깥쪽이 3mm 돌아갔어요. 이제 얘 때문에 그런 거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가 3mm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3mm로 얘가 돌아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적용을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를 작업해 줄 수가 있어요. 얘 리브들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작업 평면은 XY 평면이 있겠죠. XY 평면을 클릭을 하고 S 엔터 그래픽 슬라이스 기능키 F7번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게 이 친구죠. 뭐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죠. 그죠? 아무데나 그려서 ES18이 나오고 이 치수는 여러분들이 자로 재보세요. 얼마입니까? 10mm입니다. 10mm입니다. 얘 리브는 우리가 한꺼번에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뭐 아무 점이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친구를 클릭을 하세요. 구속 조건. 자, 여기 클릭하고 얘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딱 그 선에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고 넘어오세요. 자, 얘는 돌출시킬 거예요. 얼마만큼? 요 크기가 되겠죠. 요게 결국 요거니까 자로 재보면 6mm가 될 겁니다. 6mm. 자, 얘는 사라졌죠. 우리가 스케치 공유를 시켜줘야 될 거예요. 얘를 스케치 공유. 그죠? 여기서는 굳이 그러니까 스케치를 따로따로 해서 돌출해서 따로따로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부러 이걸 쓴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쓰던 명령은 리브 명령어 있죠. 그죠? 얘를 클릭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클릭해야 되는 것이고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나오세요. 나오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자, 간격은 양쪽이니까 얼마입니까? 6mm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자기가 붙어가지고 된다고 얘기했죠. 리브는 우리가 뭐 빠른 시간에 했었잖아.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V 하게 되면은 처리가 됩니다. 이 리브 미러 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작업 평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YZ 평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미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작업의 윤곽이 나오게 되죠. 라운드나 이런 것은 맨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멍을 파줘야겠죠. 요 구멍 위쪽으로 얼마만큼 튀어나왔습니까? 3mm입니다. 오늘 3mm가 좋은데 3자가 3mm 력도 튀어나왔습니다. 자, 얘를 바로 여기다 기둥에 세워야 되겠죠. 여기서 얼마만큼? 응? 지름이 16이네. 그럼 우리가 봐봐요. 이게 뜨지 않나? 이것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만. 그지? 응. 높이가 6mm로 해야 되겠구만. 그지? 3mm니까. 그 다음에 구멍은 뚫겠습니다. 얘를. 그러니까 요 라운드 필렛 값이나 이런 것들이 맨 나중에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지? 저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로 된 거 구멍은 얼마짜리가 빠지는 거지? 9mm짜리가 빠집니다. 얘는 구멍이 뻥 뚫릴 겁니다. 전체가 뚫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친구들을 우리가 미러를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그죠? 얘 구멍하고 이 친구 두 개를 미러 시킵시다. 작업 평면은 XY 평면이 됩니다. 예. 하나를 시키고요. 또 얘를 미러를 시킵니다. 미러 했던 걸 또 미러 시킵니다. 작업 평면은 YZ 평면이 됩니다. 얘를 이렇게 시키면 되겠죠. 차분하게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야 될 게 뭡니까? 하우징 안쪽 구멍이 되겠죠. 여기다가 구멍을 파겠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기본체들을 먼저 만든 다음에 맨 나중에 하우징에 구멍을 파라고 그랬죠. 구멍을 팔 때는 맨 작은 구멍부터 2층부터 파야 되겠죠. 자로 재보세요. 뭐 2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 뭐 27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자로 재는데 여러분들 2초 이상 걸리지 마. 2초 그냥 쭉쭉쭉 그려나가. 그죠? 베어링 치수서 이 친구도 바로 자로 재서 그려. 언제 규격을 찾아면서 그리고 있겠냐는 얘기요. 규격은 KS 규격은 어디서 가서 찾으라고? 2D에 가서 찾아서 하라는 얘기요. 32mm. 그 다음에 베어링 구속 콤보는 여기서 찾아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2D에 가가지고 필렛 처리를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사부님이 이 시간에 여기서 베어링을 라운드를 찾아서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안 찾아도 해도 돼. 2D 가서 어차피 찾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필렛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요. 어쨌든 얘 28, 32. 그 다음에 여기를 저러 재봐요. 여기는 얘는 무시해. 가스켓 무시하라는 얘기야. 패킹이죠. 패킹이 패드. 자, 여기서 여기까지. 베어링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고 커버는 여기까지 들어왔죠. 이게 뭐 11mm 정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 구멍을 파야겠죠. 40mm짜리 구멍을 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폭은 여기가 되겠죠. 그 기준은 여가 되겠죠. 이 하우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 점이야. 알겠죠? 좌우로 20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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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만큼. 정리됐지? 28짜리 구멍부터 파버리자고. 어? 자, 뭐요? 자, 빈 공간 클릭하고 ESC 여러 번 빠져나오고 명령어 새로 입력할 때는 HH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면 끝나지. 여기는 파버려. 정확하게 이 녹색 점, 노란 점 찍히면 안 돼. 28mm. 엔터 치고 전체를 뻥 뚫어버려. 정리해버려. 뻥 뚫어버렸지. 다시 빈 공간 클릭을 하고 ESC 빠져나오고 여러 번 HH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얼마짜리? 어디에요? 이 베어링. 하우징 요걸 팔 겁니다. 여기는 자로 재보니까 물론 찾아도 되지만 32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1mm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얼마짜리? 32에 안쪽으로 얼마만큼? 11mm만큼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파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정리됐죠? 자, 건너편에 다시 HH 클릭하고 정확한 원점에서 32에 엔터 치고 자, 안쪽으로 얼마만큼? 그 값이 그대로 입력되어 있죠? 11mm만큼 파져 있을 거다는 얘기죠. 자, 기능 F 6번.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 안쪽 구멍이라고 했죠? 여기는 파이가 자로 재보니까 여러분들 40mm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40mm. 어디에서? 이 작업 평면에서. 자, 여기 안 보이죠? 자, VV 엔터 치고 자, XY 평면에서 클릭하고 엔터 치면 되겠죠. 그러면 단면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원점에서 우리가 정리해 줘야겠죠. 자, 원점 어디? 여기죠. 이 평면이죠. 클릭하고 여기는 HH 바로 쳐버려. 그지? 정리해 줘 버려야지. 이렇게 얼마짜리? 40짜리로 양쪽으로 파겠다. 얼마짜리로? 40짜리로 이렇게 나는 정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라운드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낫겠지. 이 친구를 어차피 다 들 거니까 이 라운드 값은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하자. 여기는 뭐 기본 R3이 되겠지. R3이 안 돌아갈 때는 뭐 R2.5나 뭐 여러분들이 뭐 R2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모델링을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만들 때는 우리가 주성문에 지시가 돼 있잖아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하게 실 라운드는 R3이기 때문에 R3으로 실제로 물건을 만들 때는 다 가공하게 된다고 얘기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정리해야 될 게 베어링 구속 콤보에 대한 라운드입니다. 여기는 6002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여기는 R 0.3이 될 거야. 그제?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우리가 찾더라도 배우는 게 뭐 이게 찾아보면 되겠지. 그래서 6002 R 0.3 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토캐드에서 2D를 마무리하신 분들은 거의 넘겨서 라운드 필렛 처리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인벤터에서 2D를 마무리하신 분들은 3D 모델링에서 라운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치수가 기입되기 때문에. 알았지? 자, 정리하자고. 자, 필렛 목깎이 클릭하고 여기는 이렇게 누르고 R3 여기 안 눌러주면 이렇게 돌리면 되겠지. 이렇게 R3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0.3이 되겠지. 적용 다시 이렇게 해서 0.3 확인 누르면은 되겠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멍 파면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 니뿔이에요. 그리스 니뿔은 규격이 니뿔을 그리는 게 아니야. 여기 빼내면 뭐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뭐하고? 그냥 일반 나사하고 여기 그려주고
그다음 아래는 앞나사잖아. 이 나사가 6 곱하기 0.75짜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 니플 나사가. 근데 그리스 니플은 규격에서 아쉽게도 폐지가 됐어요. 공단에서는 계속 제공해 주니까 그 치수를 적용해 줘야 되는 것이지. 확대하고 구멍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얘 동심을 클릭을 합니다. 자, 저 치수는 얼마냐면 6mm짜리가 됩니다. 피치는 0.75짜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여기에 깊이는 12mm 정도 되니까 뭐 충분하겠죠. 나사가. 그냥 파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턱이 있구나. 편집하겠습니다. 피처 편집. 피처 편집 되겠습니다. 위에 여기가 있네. 이 친구가 카운터 보호가 파져 있네. 그지? 이렇게 파져 있구만. 여기는 지름이 얼마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름이 얘는 얼마짜리냐면 6.5 정도 7mm 정도 되는구만. 7mm 정도. 깊이는 한 2mm 정도 되는구만. 이거 됐는데 뭐 이렇게 파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파면 되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 친구를 파줘야 돼. 이 친구. 이 친구 이 구멍이. 자, 여기를 클릭을 하고 얘를 클릭을 해주고 역시 똑같이 파주면 되겠죠. 뭐 똑같으니까 재원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파졌죠. 그죠?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모델링이 마무리가 됐죠? 뭔만 하면 되니까 필렛 처리만 하면 되겠죠. 필렛 처리 하세요. 필렛 처리. F. 3mm로 돌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쉽게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피처로 먼저 이렇게 돌려 놓으세요. 아셨죠? 기둥은 큰 걸로 해가지고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모서리로 하나씩 선택을 해서 처리를 하란 얘기지. 여기는 피처로 이제 처리해주고 이렇게. 자,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돌려야 될 게 뭐냐면 루프로 돌리세요. 루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적용하고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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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위쪽도 루프 적용하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루프로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죠? 뭐 여기도 돌리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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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안 걸린 데 없지? 다 걸렸지 이제. 그죠? 이렇게. 자, 여기도 돌려줘야겠죠? 그죠? 여기도 돌려줘야겠죠? 됐죠? 기름기 F6번. 자, 돌려봅니다. 누프하고 모서리, 뭐 피처를 하나씩 선택하는 거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잘 돌아갔습니다. 라운드는 이따 빠진 거 있으면은 그때 또 해도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파야 될 게 이제 볼트 구멍이 되겠죠. 그죠? 볼트 구멍을 파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스케치 엔터. 점을 하나 찍어야 되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여기 반드시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되겠지. 그지? 자, 치수는 어떻게 됩니까? 치수 D 얼마입니까? 볼트 지름이 41이네요. 41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구멍 H. 얘는 아니고 볼트는 얼마짜리입니까? 4짜리죠. M4짜리. 우리가 4 아니면 뭐 3이겠죠. 4짜리고 0.75인데 0.5짜리로 가겠습니다. 깊이는 그냥 두세요. 이대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파면 돼요. 그냥 깊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자루 재고 깔짝거리지 말라고 그랬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자, 피처는 볼트 구멍이 되겠고요. 회전축은 기름기 F6번 누르세요. 그래서 얘가 되겠습니다. 몇 개가 들어갈까요? 4개가 됩니다. 뭐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가 되겠죠. 피처는 역시 볼트 구멍이하고 원형 패턴이 되겠죠. 미러 평면은 YZ 평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요 조립용 못따기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전 글씨기 한번 하시면 되겠죠. 이 못따기 소모져 있는 거 1mm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끝납니다. 자, 기능키 F6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